안녕하세요. 블록스토리의 이승원,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2018년도에 대해 진단을 하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암울한 시장을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분위기가 올해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안 그 되죠.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저는 2019년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동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2019년도는 전망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도를 한번 보면 엄청난 상승장을 맞았었죠, 암호화폐가. 네.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40배가 1년 만에 성장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약 20배, 그리고 이더리움이 150배를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사실 6분의 1 토막, 이더리움이 뭐 15분의 1 토막 이렇게 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조정이라고, 큰 폭의 조정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있습니다. 않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굉장히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의 그런 판이었다 하면은 이제 전문 투자자인 기관들이 이제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미 큰 기관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선언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같은 거대 투자은행들이 이제 진출하겠다 했고요. 네. 그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 세계에서 가장 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이제 거래소를 만들겠다 했고, 나스닥에서도 거래소 만들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이죠. 미국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뭐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벡트 거래소는 사실 그 실물 인수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좋은 이유가 사실 선물을 거래할 때 기존에 있던 시카고 선물 거래소라든지 이런 현금 정산을 했었는데 CM이나 CBOE는 현금 정산이었죠. 네, 근데 실물 인수도라는 것은 내가 코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한 거죠. 선물 계약을 연장을 할 때 이제 만약 이제 선물을 샀다. 그리고 이제 연장을 한다. 그러면 이 실물 비트코인을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이 시장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현금으로 정산을 하면은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고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또 하나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별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팩트 거래소가 가장 또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거래소의 모회사에 있습니다. 모회사가 어딘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 거래소인 뉴욕 증권 거래소의 모회사인 IC. IC가 이 팩트의 IC라고 하면 혹시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그렇죠. 그 모회사가 IC입니다. 근데 이 모회사가 이 팩트를 만들고 있고요. 팩트가 작년 12월에 첫 번째 투자로 2천억 원을 엄청 무려? 큰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출범도 안 했는데 큰 돈을 받았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호라이즌 벤처스, 판테라 캐피털 등 이런 쟁쟁한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갤럭시 디지털이랑 판테라 캐피탈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물들이죠. 그렇죠. 이오스라는 그 시총 4조, ICO만 4조를 했던 이오스에 거기도 투자를 했었죠. 그리고 이 팩트가 설립을 하면서 제휴 맺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회사죠.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결제 관련된 클라우드 컴퓨터 및 빅데이터 기술을 좀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스타벅스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다 있는 커피집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한 잔 마셨습니다. 오늘의 커피 톨 사이즈로 한 잔 마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을 하고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시기가 최근에도 그 스타벅스에서 현금을 안 받고 카드만 받고 있는 매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뭐 신용카드가 이제 기능을 하는 암호화폐 관련된 카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로 현금 없는 세상. 암호화폐로 이제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올해 기대되는 호재 중에 하나가
그 ETF 승인 네. 미루고 미뤄졌던 2018년도에 1년 내내 사실 네. 기대를 했었는데 1년 내내 미뤄졌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호재들이 작용하는 이유가 비트코인의 사실 그 반감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인 게 사실 크지 않습니까? 네. 반감기는 최소한 2, 3년 안에 올 테니 네. 기관들은 앞서서 투자를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제 많은 기관 자금들이 유입이 되거나 좀 기다렸던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 ETF였는데 네. 이 ETF는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어려워했던 분들, 좀 나이가 드시거나 좀 컴퓨터를 좀 힘들어하신 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좀 큰 진입 장벽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갑 만드는 것도 어려웠죠. 그렇죠. 이더리움 지갑도 사실 몇 번 클릭하면 젊은 사람들은 만들 수가 있는데 네. 뭐 이오스 같은 경우에 좀 어렵지만 네. 그 굉장히 큰 진입 장벽이죠. 창구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창구들도 은행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어려웠죠. 예, 그리고 만들어도 뭐 홀라당 해킹당할 위험도 있고요. 네. 근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의 펀드처럼 이제 그렇죠. 만들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좀 큰 호재였는데 이게 거절도 아니고 그다음에 좀 계속 보류가 됐죠. 이게 미국 네. SEC에서 보류가 되면서 올해 이제 또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아마 큰 이슈입니다. 기술적 검토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암호화폐 해킹 사건도 많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의 안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 검증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기관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잖아요. 펀드라는 건 사실 네. 이제 그 투자자들은 간접 투자지만 ETF라는 건 사실 그 본인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가장 거절했던 큰 사유는 시세 조작. 그러니까 이런 ETF를 이제 그 거래소에서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빗썸 거래소에서 빗썸의 그 호가창을 보고 ETF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니네들이 같은 거래소고 같은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빙성이 있는 큰 거래소가 필요했는데 그런 큰 거래소들이 이제 팩트라든지 나스닥에서 예, 그런 거래소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자기네 거래소의 호가창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ETF를 만들게 되면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STO 라고 하죠. 네. 예, 그래서 증권형 예, 증권형 토큰 발행이라든지 이런 거랑 또 맞물려 가지고 또 그런 파생 상품,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은 한 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했듯이 2019년도는 좀 2018년도에 좀 좋지 못했던 그런 시장 환경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환경이 펼쳐질 것 같고요. 앞으로 좀 기대되고 여러분들도 좀 주의 깊게 같이 기대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스토리의 이승원, 김동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